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걱정 섞인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내일 에버랜드 가기로 했잖아. 그렇잖아도 승우가 거기 갈 생각으로 내내 들떠있다가 잠들었어. 라는 말에 남편 표정이 일순간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당신 설마 내일 에버랜드 못 가는 거야?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해서 그거 처리해야 할 것 같아. 그때 내가 신입사원 하나가 계속 사고 친다고 했잖아. 그 신입사원이 또 사고를 쳤더라고. 그래서 부장님이 나한테 그것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 근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 했거든.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갈 생각으로 승우가 내내 좋아했거든. 그럼 나 혼자 데리고 갔다 올게. 당신 혼자? 이제는 얼추 말귀도 알아듣고 하니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냥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괜찮아.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남편이 고개까지 떨군 채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약속을 어긴 것에 약간 김이 새긴 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다 보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소리까지 듣곤 했으니까요. 제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던 모양으로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여보, 그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놓을까? 같이 가면 당신도 덜 힘들 거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그런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에 남편이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둘이서만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아빠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들이 조금 아쉬워하긴 했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아서 어찌나 뛰어다니던지 아들 뒤만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놀이기구에 푹 빠진 아들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놀이기구를 탔고 그 바람에 저도 같이 놀이기구를 계속해서 타다 보니 어지럼증이 느껴졌기에 잠시 벤치에 앉아서 아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효진이? 라는 물음에 제가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는데 햇빛을 등지고 있다 보니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채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다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준수 씨? 그동안 내가 너무 변해서 긴가민가 했나 보네. 라며 그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살이 너무 빠져서 못 알아봤어. 하긴 그때부터 10kg나 더 빠졌으니까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난 아까부터도 알아봤고 계속 보고 있었어. 그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 딸인 듯 두 아이가 그의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예전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김준수 그와는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저를 알아보고 굳이 아는 척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했는데요. 그는 제 전남친이었거든요. 결혼까지 하려고 전남친 집에 인사를 갔다가 헤어진 사이였기에 결코 편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전남친과 헤어진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였기에 만약 다시 마주치더라도 그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그에게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 취미도 비슷해서 더욱 잘 맞았습니다. 결국 1년 반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고 준수 씨네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자는 말에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준수 씨는 남매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자마자 준수 씨 어머니가
제게 물었거든요. 저기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좀 없어요? 네? 남자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준수 씨 어머니를 바라보자 빙긋이 웃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소개해줄 만한 남자가 없냐는 거예요. 보다시피 우리 딸이 얼굴은 참 예쁜데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너무 얌전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근데 효진 씨를 보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고 해서 주변에 남자가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우리 딸 소개해줄 만한 남자 좀 없어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말문이 막힌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준수 씨는 그저 밥만 먹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준수 씨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딱 보니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소개 좀 해줘봐요. 저기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나면 꼭 좀 소개 좀 해줘봐요. 세상에 우리 딸처럼 얌전하고 참한 사람은 없을걸. 딱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얼굴이잖아요. 라는 말에 준수 씨 여동생을 자세히 바라봤는데요. 통통보다는 조금 더 살이 찐 모습에 얼굴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피부가 하얀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른들이 보면 맏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 뒤에도 준수 씨 어머니는 계속해서 당신 딸 자랑을 하면서 남자를 소개해달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감으로 온 제게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준수 씨와 준수 씨 아버지 또한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기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고 그제서야 눈치를 챘던 것인지 준수 씨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보네. 미안해요. 라며 준수 씨 어머니가 급히 사과를 했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남자를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첫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수 씨가 데려다 준다며 따라 나왔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불편했지. 그게 조금 놀라긴 했어. 나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내 동생이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일도 안 하는 거야?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오래 하진 않고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고 또 틀어박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언제부터 그런 거야? 글쎄,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은 회사를 다녔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남자를 만났거든? 근데 그 남자가 양다리를 걸쳤었다나 봐. 그 충격으로 저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 양다리? 그럼 충격을 받긴 했겠네. 당연히 충격을 받긴 했겠지. 근데 그때가 벌써 몇 년 전 일이거든? 근데 이제는 좀 나아져야 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뭐. 자식은 평생 애물단지라는 말도 있잖아. 우리 엄마한테 내 동생이 그런 것 같아. 암튼 오늘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거기다 효진이 너는 성격도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왠지 더 부럽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라며 준수 씨가 대신 사과를 하는 모습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준수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였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준수 씨도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우리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 생신이 다가왔고 퇴근해서 들어온 동생과 상의를 했습니다. 곧 엄마 생신인데 선물을 뭘로 할까? 그냥 현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돈으로 드릴까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모가 미정이한테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도 부러워하는 눈치더라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선물 사러 갈까? 백화점에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 라며 동생과 약속을 했고 그 주 주말 동생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엄마 선물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도 만족하시겠지? 우리 동생이 돈을 잘 벌어서 진짜 좋네. 그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걸 뭐.
그니깐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지 몰라? 회사에 더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 관심 있어 하는 직원은 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누나도 알다시피 난 내숭 떨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 여자들 중에 내숭 안 떠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아무리 봐도 넌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전에 그 여자한테 대인 뒤로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있잖아. 하긴 그때 네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긴 했지. 말도 마. 그 여자가 했던 말 80%가 다 거짓이었어. 그러니 내가 여자들을 믿을 수 있겠어? 진짜 신중하게 만날 생각이야. 동생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급히 말을 돌렸어요. 배고픈데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저번에 여기 백화점 식당 가갔더니 거기 쌀국수 먹을만 하더라고. 나도 쌀국수 좋아. 동생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식당가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정말 우연찮게도 식당가로 이동하던 중 준수 씨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순간 그들이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제가 급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이런 우연이 어딨다니? 네가 여긴 웬일이니? 아, 뭘 살 게 있어서요. 그래? 라고 묻던 준수 씨 어머니가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 여기는 제 동생입니다. 도연아, 준수 씨 어머님이셔. 라는 말에 동생이 급히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준수 씨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다 사고 가는 길이니? 아니요, 나온 김에 밥 먹고 갈까 해서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우리도 밥 먹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같이 가는 건 어떨까? 같이요? 그게... 제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아무래도 동생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던 것인지 준수 씨 어머니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동생이 불편할까요? 네? 아닙니다. 같이 가시죠. 그렇지. 밥도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아, 네. 동생이 멋쩍게 웃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순수히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한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준수 씨 어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이제 보니 남매가 다들 인물이 좋네. 누나도 예쁜 얼굴인데 동생이 더 잘생겼어. 이렇게 잘생긴 동생이 있어서 좋겠다. 네, 아닙니다. 근데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왜 없어?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는 건가? 준수 씨 어머니가 장난스레 웃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 오해하지 마요. 아, 네. 라며 동생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동생에게만 질문을 했고 급기야는 기가 막힌 질문까지 했습니다. 저기, 여기는 우리 딸인데 참 한 게 참 예쁘죠? 아, 네.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내놓기 아깝다니까. 요즘 보면 천박한 사람들 천지인데 우리 딸은 세상에 얌전하고 착하다니까. 세상에 이런 신부감 찾기 힘들 거야. 준수 씨 어머니가 입을 가린 채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준수 씨 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간 뒤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누나는 괜찮은 거야? 어? 괜찮냐니? 내가 볼 때는 조금 특이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네가 보기에도 조금 특이해 보이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특이하신 것 같던데.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도록 해. 동생이 제법 어른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동생 말을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기에 다음날 준수 씨를 만나자마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준수 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래도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엄마가 그런 말 좀 한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그만이잖아. 준수 씨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기에 저도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역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망설이다 받았더니 준수 씨 어머니였습니다. 예, 나 준수 엄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수 씨 어머니가 전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많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준수 씨 어머니가 불만스레 다시 말했어요. 어떻게 하긴 우리 준수한테 물어봤지. 근데 내가 전화한 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 될 건데. 그나저나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오늘 저녁에요? 그래, 내가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라며 준수 씨 어머니가 회사 근처로 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준수 씨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음료수를 마시던 준수 씨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들어봐라. 그때도 말했지만 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남자들이 참 좋아할 간상이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수 씨 어머니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빤히 바라봤는데요. 준수 씨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우리 아들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준수가 살갑지도 않고 그래서 영 멋대가리가 없거든. 결혼하면 참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한테도 좋을 게 하나 없을 거란 말이다. 너 정도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준수랑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지 아버지를 꼭 닮아서 말이 없어도 그렇게 없다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랑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아보면 한 달도 안 돼서 정 떨어질걸? 글쎄요. 저랑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해서 불편한 게 없었는데요. 지금이야 연애하니까 그런 거지. 결혼해봐라. 바로 돌변할걸. 그러니까 얼른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해. 내가 말이야.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준수 씨 어머니가 계속해서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는 모습에 잠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는데요. 곧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은 헤어지면 금방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말이야. 사실은 그날 백화점에서 네 동생 만났잖니. 우리 딸이 네 동생 만난 뒤로 상사병에 걸렸다지 뭐니. 그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소개해달라고 알아두었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동생은 우리 딸한테 소개해달라는 말인 거잖니. 너도 봐서 알겠지만 세상에 우리 딸처럼 참한 사람이 어딨겠니?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너도 올케가 잘 들어오면 좋잖아. 그러니까 네 동생 좀 소개해다오. 그러니까 준수 씨랑 저는 헤어지고 그쪽 딸이랑 제 동생 소개팅을 해주라는 거예요? 뭐? 그쪽이라니? 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니? 왜요? 준수 씨랑 헤어지면 그쪽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마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아무 사이가 아니긴 왜 아무 사이가 아니야. 우리 딸이랑 네 동생이 결혼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예, 잠깐만. 네가 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우리 딸이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누구 좋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거든. 근데 네 동생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계속 꿈에도 나고 그런다고 하잖니. 지금 밥도 안 먹고 내내 누워만 있는데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야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굳이 우리 준수 만날 필요 없잖아. 그치만 우리 딸은 이럴 기회가 많지 않거든. 라는 말에 학을 띠고 말았습니다. 결국 큰 충격을 받은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준수 씨에게 전화를 해서 한껏 쏘아붙인 뒤 이별을 통보했어요.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니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기나 해? 나 완전 소름 끼치니까 앞으로 회사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니까 내가 알아듣게 말을 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됐고, 내가 지금 녹음 파일 하나 보낼 테니까 들어보기나 해. 니네 엄마랑 대화할 때 녹음된 거니까 들어보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제가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전남친이 몇 번이나 사과를 해왔지만 이미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지라 끔찍하기만 했기에 또다시 연락을 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말이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얼마 뒤 전남친은 회사까지 그만둔 채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그날 놀이동산에서 전남친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지나간 일을 회상하고 있던 사이 전남친이 다시 입을 뗐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난 이미 다 잊었어. 라며 제가 그 사람 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둘이 얼굴 생김새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 얘는 내 딸이고 얘는 내 동생 딸이야. 그러니까 조카. 동생도 결국 결혼했나 보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지금은 나 혼자 둘을 키우고 있어. 뭐? 이혼? 그리고 왜 혼자 키워? 준수 씨 와이프는? 우리 엄마 등살에 나도 이혼했어. 사실 엄마가 아내한테 동생 남자 좀 소개해달라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아내가 남자를 소개해줬거든. 근데 한동안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더니 얼마 뒤에 매제가 바람을 피웠더라고. 매제 말로는 내 동생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고 했다던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내를 달달 볶았지 뭐. 어디서 그런 망나니를 소개해줬냐고 말이야. 결국 아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동생은 어쩌고 준수 씨가 둘을 다 키우는 거야? 그때 이혼하고 충격이 커서 동생이 다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든. 방에서 아예 나올 생각도 없고 병원 가자고 해도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다 포기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카까지 키우고 있고 말이야. 사실 모른 척하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때 너한테 사과를 못한 것 같아서 아는 척했어. 그때 네 말이 맞더라고. 그때 네 말 안 들었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엄마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완전 끝났지 뭐. 넌 좋아 보여서 진짜 다행이다. 그럼 잘 살아.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자리를 떴는데요. 그는 그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라고 말을 했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그걸 반감만 하고 있던 전남친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남친이 자신의 어머니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혼한 아내 편이 되어줬더라면 그 아내가 이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전남친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 제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